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비서실장 송기석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석입니다. 전화와 통화만 하다가, 반갑습니다. 어제, 이상돈 의원도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아, 그러셨어요? 네, 직접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네. 똑같은 시간대에. 예. 우선, 또 없는 다리를 걷는 건 맞죠, 이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어제 그제 일월 28일, 이른바 이제 통합 반대하는 이른바 민평당 측에서는 장준이 발기인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통합 추진하는 국민당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당무위 열어서 179명 징계함으로써 사실상 끝난 거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면, 그냥 핵심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는. 예. 그 전당대회 때 이제 당원을 이것저것 바꾼 거. 이것에 대해서, 반대쪽에서는 꼼수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원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규만 바꾼 겁니다. 그렇죠. 이제 당원까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대표 당원에 의한 투표 방식의 전당대회가 아닌 다른 거기다 또는 추가하거나 그걸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 정면 돌파한다는 측면에서 당원은 개정하지 않았고 당규만. 예, 당규만 이제 그 전당대회 방식에 대해서만 좀 당규를 바꿨는데 이게 좀 여러 면에서 꼼수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새벽 6시에 시작한다든가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의미에 그러니까 한 장소에 특정 시간에 모여서 거기서 잠깐 토론 후에 투표하는 그런 형태가 전통적인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현대 이 뉴미디어 시대에 와가지고 과연 그 방식을 꼭 고수한 게 옳으냐라는 측면인데요. 거기에 이제 다른 걸 더 가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집단을 줄이려고 대표당원한테 전화해서 모집단을 1000명을 한 절반 가까이 쳐낸 것도 포함해서 의장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디테일한 몇 가지 장치 이런 건 사실 반대파가 이렇게 했으면 안철수 대표 측에서도 가만 안 있었겠죠. 예, 분명히 제가 보기에도 논란의 소질이 있습니다. 다만 대표 당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이제 6,500한 7,000명 가까이 다시 회복된 상황이고 그게 뭐냐면 결국 당비를 내지 않는 분들 또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을 어떻게 대표 당원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통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측면이 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전대 이제 가결을 위해서 사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갑자기 훅 인정하시고.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언론에 등장하는 게 이상돈 의원 비롯해서 통합에 반대하는 세 분의 비례대표. 네. 세 분보다 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드러난 건 세 분. 이분들의 출당을 본인들은 요구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혹시 이걸 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그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당의 자산이다. 당시 총선 당시에 정당을 보고 투표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임으로 할 수 없다라는 원칙적 원론적 입장을 표현을 하다가 어제 그제 이제 그 당무위 전에 입장 발표를 하면서 이제 나가세라 사퇴 요구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퇴하면 의원직을 요구.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당 상황은 좀 통상의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죠. 더더군다나 사실상 분당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게 과연 그 의원직을 유지해 주는 게 오느냐 아는 게 오느냐. 다만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유승민 대표의 표현에 맞춰서 이해하면 출당시켜 주라는 건데요. 네.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할까요? 아마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좀 통상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린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창당할 때도 민주당 소속 비례 얘기 여러 번 나오지만 네, 그랬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러니까요. 네. 민주당이 요구했고 민주당에서 출당시켰죠. 실제 경남도 의원 그렇게 해줬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자신은 했는데 인사동돈 의원은 안 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췄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떡합니까? 게다가 표면적 이유가 뭐라고 하든 결국은 민평당 등치가 커지면 안 되니까 안 해주는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측면도 있고 사실상 이렇게 민평당이 교섭단체 이상이 커진다면 이건 정상적인 통합으로 제가 봐도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아니 통합 합당이라는 게 저는 국민의당의 외연 확장이고 사실상 흡수라고 생각하지만 형식상 통합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마이너스 통합 이건 의아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자기가 욕먹지 그렇습니다. 않으려고 그리고 남이 잘 될까 봐 막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측면보다는 최대한 함께 갈 수 있게 좀 설득하겠다. 이런 뭐. 측면이죠. 예. 뭐. 이것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명분이야 뭐 정치인들이 다 머리가 좋으니까 만들 수 있는데 결국은 저쪽 동네가 너무 커지고 내가 쪼그라들면 나는 욕먹고 저쪽은 잘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아니, 갑자기 또 인정하시고. 아니, 정치라는 게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뭐 세력을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 욕심은 있지만 하여튼 이것도 뭐, 더 이상의 답변은 본인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니까. 예. 근데 만약에 본인이 대표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는 실제 창당 과정에서 또 당선 과정에 그분들도 많은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예. 비례대표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 비례대표 된 거 아닙니다.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의 합류도 표에 예.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실제 이제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지금 이제 그 직전 단계까지 왔지만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진지하게 논의해서 당원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해야죠. 예. 본인이면 출당했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쉽게 말씀하시고 인정 송기석 선생이라고 지금 문자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최근 언론에서는 언론이 하도 뭐 오보도 많고 소설도 많긴 합니다만 언론에서는 비서실장 송기석 예. 안철수의 비서실장 송기석 이렇게 쭉 보도되다가 최근에 안철수 대표 거래를 좀 두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게 이 보도가 나온 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인가요? 예, 아마 그 기본적인 입장이 이제 무조건 통합의 찬성파 아니냐라는 뭐 그런 시각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 안철수의 비서실장이 아니고 국민의당 당대표의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이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데 조언해야 되고 대표를 보좌해야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면 좀 제가 보기에도 좀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리수가 이게 있었죠. 아무튼 그 법률가 시각에서 봐서는 좀 지나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한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지나친 게 아니고 많이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무리수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든 통합을 사실 정치적으로 이해갑니다. 통합을 안 하면 정치 생명이 이제 끝장날 판까지 사실 판이 벌어졌으니까 가긴 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리수가 있긴 있었죠. 예, 충분한 소통이나 설득이 좀 부족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다소가 아니고 꽤 좀 미흡한 측면도 있었죠. 예. 아니, 이게 다 인정해버리시면 저하고 각이 서야지, 이렇게. 아니, 왜 머리를 왜 쥐어 뜯으세요? 예. 지나친 인정. 근데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면도 있다 얘기하다 보니까 예. 기자들이 그럼 그 사이가 멀어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해석을 한 거군요. 예, 이제 그렇게 본 것 같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당 당대표 비서실장의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바르게 가야 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아쉽거나 이건 너무했다는 부분도 있긴 있다. 예, 지나온 과정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통합하면 글로 가십니까? 아니면 무소속 됩니까? 아니면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통합이라는 것이 결국 저는 국민의당이 중도 개혁에서 외연 확장인데 그래서 외연 확장의 범주 내에 개혁적 보수니까 바른정당 다수가 포섭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이 옳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형태의 분당 마이너스 통합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방법은 실제 17분은 이제 거의 분당의 길로 갔고 나머지 중재하는 의원들을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럼 안철수 대표께서 그분들 요구에 따라 양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설득할 것인지 아니면 바른정당 의원들이 실제 개별 입당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 그런 건 결국 정치적 역량 또 정치적 결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실제 그 상황이 닥치면 저도 판단하겠습니다. 판단하겠다는 말씀은 무조건 합당 통합화 쪽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거리 멀어지신 거 맞네요.
아니 뭐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는 분명히 생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죠. 하여튼 이제 당대표의 비서실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예. 그래서 개인 감정 없이 해왔으나 그 사이에 직접 보고 겪은 과정 속에서는, 이게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 만약에 비서실장이 아니었으면 비판하셨을 만한 사안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또 내부적으로는 또 쓴소리도 계속 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후의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럴 때는 마음을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무조건 통합은 아닌 것으로, 그거는 내가 고민해 봐야 한다. 이 정도 선까지 오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멀어지신 거 맞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를. 예. 저희가 그 이상돈 어제 의원만큼 대립각이 쓰는 시간, 그 대립각이 쓰고 그 시간만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다 인정하셔가지고 시간도 다 썼고 대신 저희가 따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한번. 서정검사 말고요. 저를 또. 예. 네. 네, 좋습니다. 법률 용어가 갑자기. 자, 아니, 어제 이제 반대파와 사실은 찬성파의 대립구도로 이제 모셨는데. 예. 약간 가운데로 오셨기 때문에. 게다가. 아니, 근데 저는 그 반대하는 분들의 그 논리에 대해서는 수긍을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호남을 버리고 탈호남이고 뭐 햇볕 적절을 버리고 그런 보수 대합이고 이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지만 예, 그렇다고 예. 통합파의 그대로 자동으로 따라갈 거라는 생각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나는 나의 판단을 새로 다시 시작하겠다. 예, 통합은 원칙이 맞지만 이런 형태의 이렇게 분단까지 가는 이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간 멀어진 걸로 확인된 송기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그 전에는 아무래도 그 이제 정당의 자산이다. 당시 총선 당시에 정당을 네. 보고 투표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임으로 할 수 없다라는 원칙적 원론적 입장을 표현을 하다가 어제 그제 이제 그 당무위 전에 입장 발표를 하면서 이제 나가세라 사퇴 요구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퇴하면 의원직을 요구.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당 상황은 좀 통상의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죠. 더더군다나 사실상 분당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게 과연 그 의원직을 유지해 주는 게 오느냐 아는 게 오느냐. 다만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네. 예, 뭐 어차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입장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의미에 그러니까 한 장소에 특정 시간에 모여서 거기서 잔반 토론 후에 투표하는 그런 형태가 전통적인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현대 이 뉴미디어 시대에 와가지고 과연 그 방식을 꼭 고수한 게 옳으냐라는 측면인데요. 거기에 이제 다른 걸 더 가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집단을 줄이려고 대표당원한테 전화해서 모집단을 10,000명을 한 절반 가까이 쳐낸 것도 포함해서 뭐 의장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뭐 디테일한 몇 가지 장치 이런 건 사실 반대파가 이렇게 했으면 안철수 대표 측에서도 가만 안 있었겠죠. 예, 분명히 제가 보기에도 논란의 소질이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면 그냥 핵심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는. 예. 그 전당대회 때 이제 당원을 이것저것 바꾼 거 이것에 대해서 반대쪽에서는 꼼수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원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규만 바꾼 겁니다. 그렇죠. 이제 네. 당원까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대표 당원에 의한 투표 방식의 전당대회가 아닌 다른 거기다 또는 추가하거나 그걸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 뭐 정면 돌파한다는 측면에서 당원은 개정하지 않았고 당규만. 예, 당규만 이제 그 전당대회 뭐 어쨌든 방식에 대해서만 좀 당규를 바꿨는데 이게 좀 여러 면에서 꼼수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새벽 6시에 시작한다든가 뭐 보는 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비서실장 송기석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석입니다. 전화와 통화만 하다가 반갑습니다. 어제 이상돈 의원도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아, 그러셨어요? 네, 직접 나오시는 게 좋을 것 혹시 같아요.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네. 똑같은 시간대에. 예. 우선 또 없는 다리를 걷는 건 맞죠, 이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어제 그제 그 일요일 28일
이른바 이제 통합 반대하는 이른바 민평당 측에서는 장준이 발기인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통합 추진하는 국민당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뭐 당무위 열어서 179명 징계함으로써 사실상 끝난 거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대표 당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이제 6,500원, 7,000명 가까이 다시 회복된 상황이고, 그게 뭐냐면 결국 당비를 내지 않은 분들, 또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을 어떻게 대표 당원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통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측면이 이제, 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전대 이제 가결을 위해서 예. 사실 뭐 그렇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갑자기 훅 인정하시고.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언론에 등장하는 게 이상돈 의원 비롯해서 통합에 반대하는 세 분의 비례대표. 네. 뭐 세 분보다 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드러난 건 세 분. 이분들의 출당을 본인들은 요구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혹시 이걸 해줄